네, 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소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6일이고요. 원익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진짜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듯 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자, 무려 5%까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본장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자, 여기서 저항 맞고 조정을 받아버리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주주분들도 당연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지, 이거 내가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던졌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실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자, 다만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자, 사기꾼이 최면 거는 것 마냥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시거나 화가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건지, 그리고 자, 3번, 지금 주가에서 그러면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 건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원익홀딩스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 혹은 평소에 원익홀딩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모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요? 매도 금지라고 같이 한 번씩 응원의 댓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개인분들이 매수 진행해 주셨던 만큼 이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혹여나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매 물량 내보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요, 어떻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매도 금지 같이 적어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 원익홀딩스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원익홀딩스가 이번 CES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미디어데이에, 여러분 미디어데이 뭔지 아시나요? 자, 이 CES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디어데이에서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발표를 했나요? 이 스마트 팩토리 아틀라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발표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은,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 까지 이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럼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기사죠. 우리 현대차 사람처럼 걷고 작업하는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자, 2년 뒤 현대차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본격적인 기사 내용을 제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 로봇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현대차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도요, 피지컬 AI인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실제로 공장에서 작동하는 모습들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차든 이 테슬라든 결국엔 뭘 의미하고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랑 우리 원익홀딩스랑 왜 관련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자회사로 누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원익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원익 로보틱스는요, 이 피지컬 AI 로봇에서 로봇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그로 핸드 5.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요,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 결국 정밀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화두가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이렇게 현대차 혹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손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자회사로 뭐가 있어요? 제조업 기반인 원익 IP2NC 그리고 원익 P&E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원익 로보틱스의 이 로봇손이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로봇들에 다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요, 경쟁력이 올라가고 결국엔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는요, 이런 CES의 수혜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률을 가져가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이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해서 내용들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이거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원익홀딩스, 이 원익그룹의 지분 계열을 자 말씀드렸던 건데, 이 중에서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로는요, 원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익과 원익홀딩스의 양쪽으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호라이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이즌이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지분을요, 이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원익을 통해서 원익홀딩스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이 1.07%, 그러니까 호라이즌에서 원익홀딩스로 내려가는 이 지분을 비율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이 했던 평단가가 33,000원, 자, 34,000원 정도 이렇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내용만 보면 나쁜 것 같잖아요. 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지배구조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 지분 매각에 관련돼서 고점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원익홀딩스의 유통 비율이요, 자, 50%가 넘지 않는 품절주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분 매각을요, 단순히 이 오너 일가가 엑시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분도 1%밖에 되지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오히려 교통정리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대기업이나 이 글로벌 사모펀드라든지 얘네들이요, 의미 있는 이런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 이런 품절주의 구조에서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런 CES 전에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나왔다라는 건 이건 엑시트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큰 손들의 투자를 받기 위한, 지분 투자를 받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익홀딩스와 이 자회사 쪽으로 이 사모펀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아니, 그러면 이런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삼성이랑도 엮여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CES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면 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요?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손들이요, 만약에 원익홀딩스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요, 이미 우리 원익홀딩스 25년도 들어서 이 1000억원을 넘게 달성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높게 올라와 있는 신고가 권역에서 개인들의 이 비싼 물량을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최근에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이 공포감이 커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보게 되면은 차트상에서도 이 단기 이평선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겁먹고 물량을 던지게 하는 이런 공포성 이 투매 물량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벤트 드리븐 전략. 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뭐냐? 이런 CES 같은 큰 이벤트 전에요, 매집을 함으로써 주가를 띄워놓고, 자, CES 개막전으로 해서 이 재료 소진이라는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 변동성을 만든다라는 전략입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자, 무서워서 던지려는 이 투매 물량을 받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쯤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원익홀딩스에서 나오는 이런 변동성들, 자, 이런 하락들에 있어서 우리가 휘둘려서 매도를 던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재료들, 어떤 모멘텀 설명드렸죠. 우리 원익홀딩스 CES에서 수혜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회사들을 통한 반도체 캐펙스 확대 수혜까지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상방 구간을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살아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통해서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혼자서 잘 잡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황금손 다니엘 영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관점 공유 많이들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시청을 많이 하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도 금지 같이 적어주시면 영상 만드는 입장에선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좋은 재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상승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머리에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구간도 따져봐야겠죠. 자, 일단 원익홀딩스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자, 우리 로봇주들이요, 장 초반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장 막판에는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장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자,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이 전고점 매물 딱 이 구간대겠죠. 자, 46,000원대 46,000원대 구간이 앞전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겨줬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주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버리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죠? 앞에 있는 이런 매도 물량들을 뚫을 만한 힘이 아직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로봇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원익홀딩스의 돌파도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겠느냐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아마 듣기 싫어하시고 별로 달가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조정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앞전에 상승 나왔던 이 중심선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기는 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일단 매도세가 강한 하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세도 세지 않지만 매수세 자체도 들어와주지 않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낮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우리 원익홀딩스가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냐면 일단 들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다행인 건 뭐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매도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건 우리 상방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좋죠.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주분들의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아직은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진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구간까지는 본격적으로 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4만 원 구간이 되겠죠. 왜냐면 이 구간이 되면은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4만 원대가 깨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강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4만 원대예요. 왜냐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딱 주봉상 이 5일선의 구간에 걸쳐지게 되고요. 즉 이 4만 원 구간이 살짝 이탈이 나오는 자리라면 러프하게 잡았을 때 39,000원대까지도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4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동시에 여기까지도 끌어내기 힘들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장 자체가 우리 원익홀딩스 자체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됐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특정한 주포 입장에서도요. 누르고 싶어도 잘 안 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익을 끌면서 4만 원 초반까지 흘러내리지 않는 이상은 쉽게 내려올 것 같은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 또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 이 섹터 자체의 힘이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반등이 언제 나와줄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로봇주가 밑으로 한 번 더 꺾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확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타이밍이 원익홀딩스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을 좀 계속 더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구간은 맞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열려 있어도 이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 구간을 어디서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땐 39,000원, 이 4만 원 라인대에서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기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터졌던 봉들의 꼴이 나왔으면서 종가 근처이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양봉의 시가와 이 저가의 근처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주봉상의 5일선 구간이 다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혹은 비중에 따라서 이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4만원짜리에서는 이탈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39,000원대까지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생각해보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거기 찍고 무조건 반등하냐고? 반등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무조건 100%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사자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지만 다만 제가 어떻게 해요? 정말 높은 확률로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이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가격적인 측면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보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요, 대세 상승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5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10주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주봉상에서 이 5주선의 이격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뭐 하방 추세가 발생했다라고 보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3만원, 39,000원대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 상방으로 향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해서 추세 자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뒤에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고요, 이런 등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문제는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로봇 섹터 원익홀딩스 추세가 끝난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부 총괄 주관으로 해서 원익로보틱스가 선정이 되면서 정부가 과제를 주는 확정형 R&D 파이프라인이 됐죠. 자, 즉 이제는요, 테마가 아니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기관과 수급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받기, 주목받기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 정책도 나왔죠. 이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까지 출발을 겹치면 더 강한 수급들이 준비된 기업이라는 이런 관점도 생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추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상향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변동성과 숨고르기들은요,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20-30%씩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기회들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혹시나 원익홀딩스의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이거 한마디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같은 건 혼자 하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대응이 어렵다거나 하면은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뭐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사실 혼자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서 영상만 잘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남겨주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확한 타이밍이 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화면 상단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원익입니다.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다거나 매수가랑 매도가를 어떤 구간에서 어떤 타이밍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원익, 이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을 공유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이 관점이라도 공유 받으셔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볼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 후속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로봇주들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뭐 제2의 원익,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요. 지금 로봇주 전체가 로봇 섹터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익홀딩스를 들고 가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로봇 관련주들 몇몇 개는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로봇 관련 종목, 이 주식타짜 훈련소 3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다가 어렵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지론은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인수한지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10만원까지도 보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죠? 주가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 말한 코로나 때도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다 보니까 항상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뭐가 있다?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뭐냐? 이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듯이 바로 이 전장 그리고 로봇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에도 필요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자, 이 라이다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이랑 자동차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이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아무래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요.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자,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에서요. 엔비디아의 CEO인 이 젠슨 왕이요. 이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해서 최근 시장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예전에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 한마디만으로 얼마에 갔죠?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5배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마저도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 2026년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만 잡으면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 혹은 26년도 처음으로 이 템베거 달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 인수합병 종목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은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026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을 요청드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한 번씩들 남겨주셨다면 자, 지금 010-9630-2563번으로 원익과 인수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